대학 중퇴자인 스티브 잡스.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최고의 지성인들 졸업식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좀 어려운가요? 힌트 하나 드려볼까요? 예, 그는 생전에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현실적 타협을 넘기는 습관을 유지했다고 해요. 만약 아니요라는 스스로의 답변이 나온다면 바로 바꿔서 즉시 실행에 옮기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요. 자, 정답은 죽음이에요. 예, 실제로 매일매일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 큰 결정 내리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외부의 기대들, 실패, 두려움,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의사결정이 신속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퀴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앞으로 특히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지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제 했던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블루칼라의 일들을 대체해 왔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앞으로에 대한 이 대체되는 분야, 일자리 정답 예상되시나요? 네, 답은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이 전문직 종사자 얘기죠. 이미 의사나 변호사, 펀드 매니저 이런 등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 최대한 늦게 대체될 일자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앞으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일이 없는 업무,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되기 쉽다고 하는군요. 창의력을 포함한 이 대인관계의 교감과 소통을 모두 포함한 조합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존력이 굉장히 높겠죠. 많은 분들이 영화 보기 전에 영화 평점을 참고하죠. 네, 여러분들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영화 별점 중 어디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 대체로 영화 기자나 평론가들로 구성된 영화 전문가들의 별점이 좀 짠 편이죠. 네, 사실 네티즌과 같은 일반인 별점에는 이 알바생들이 개입된다거나 시사회 보고 나오면서 보통 인지상정으로 후하게 주는 별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감도 조금 깎이지 않나요? 네, 대체로 네티즌 별점은 졸작이어도 7점 이상이며 특히 개봉 시점에는 7점 이하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일반인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란 잘하는 것과 또 그 무엇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네. 사실 일반인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 식별력이 부족한데 반해서 전문가는 그 이상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줄 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정답 말씀드릴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요거죠.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이 전문가에게 웬만한 영화는 평점이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퀴즈는 소비 트렌드 문제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명품이 더 잘 팔리는 이런 기현상 나타나고 있죠. SNS상에 과시욕을 의미하는 그 있어빌리티와 연관된 두 가지 소비 트렌드에 글자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둘 다 비싼 것이 잘 팔리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부자들의 과시욕이라면 후자는 일반인들의 과시욕이라고 비교되네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정답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 정답은 베블린 효과와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베블린, 파노플리. 서로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걸 추종하는 집단이 좀 다른 거죠. 네, 베블린 효과 먼저 살펴볼까요? 아주 예전에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일치해서 눈에 보이는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 사람 돈이 많겠구나 이렇게 부를 인정했었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신흥 부자들의 그 부를 외면상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를 이 표시,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흥 부자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도 이제 부유하게 보이고자 하는 요새 SNS 시대 있어빌리티를 추구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현상, 바로 그게 파노플리 효과예요. 물론 사진을 통해 주위에 자랑질하는 이 SNS가 한몫한 거죠. 이번 문제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쉽게 아실 만한 문제죠. 네, 고객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점별로 전문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그 업종별, 브랜드별 조사를 하고도 있죠. 정답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죠. 네, CSI라고도 하는데 저도 예전에 삼성 재직 시 삼성그룹의 모든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조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해요. 첫째는 기업의 욕심을 낸 나머지 너무 많은 질문 문항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신뢰성 있는 응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 사용 경험이나 관심이 없는 그런 세부 요소별로 모두 응답을 요구하니까 특히 그렇죠. 둘째, 제품을 처음 접할 때를 훨씬 지난 시점에서 불만족의 정도나 그 이유 기억해내기가 좀 어렵죠. 예, 서비스 접한 직후에 바로 질문해야 정확한 내용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품 자체의 만족도보다는 주변에 얼마나 추천하겠느냐, 그 추천 의향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 보다 정확한 제품에 대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SNS 시대의 이러한 구전 지표가 입소문 지수가 기업 성장에 보다 관련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러한 입소문 지수를 NPS라고 합니다. 네, 추천 고객에서 비추천 고객 비율을 뺀 순수한 추천 고객 비율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한 자전거 회사는 미국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제품 파손이 잦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처음에는 패키지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뽁뽁이를 추가해서 끼운다든지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방법 했지만 도저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거죠.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연이어서 그럼 미국으로 배송하는 업체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룰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은 미국인들이 TV, 평면 TV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평면 TV를 배송 상자에 그려놓은 거죠. 결과 예상되시나요? 네, 제품 파손이 무려 80%나 줄었다네요. 이러한 효과를 행동경제학에서 붙인 용어가 있죠. 네, 혹시 이런 사례를 힌트로 드리면 기억나실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넛지라고 하죠. 원래 팔꿈치로 옆사람을 슬쩍 치다라는 뜻인데 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원하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 회사의 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언제나 100% 유연한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서핑 취미자는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서핑을 가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야. 파도와 조수와 바람이 완벽할 때면 바로 서핑을 나가는 거죠. 일하다가 말이죠. 스키 역시 습기 없는 가로는 올 때면 바로 타러 가는 거고요. 따라서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중시하는 회사인 듯해요. 네, 이런 유연성을 통해서 자유와 스포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엄격한 근무 환경에 정착하지 못한 이런 열정 직원들을 보유하는 거죠. 이런 열정맨들을 직원으로 보유한 회사 이름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회사 제품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는 세계 최고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 알고 계실 거예요. 힌트를 더 드리면 미국 아웃도어 업계에서 보통 노스페이스 다음 2위 업체죠. 네, 정답은 파타고니아입니다. 이런 회사 직장인들은 휴일만 기다리면서 평일을 보내는 일반 직장인과는 좀 다르겠죠? 하루하루 즐겁지 않을까요? 네, 기대감에 설레기도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퀴즈로 엮어가는 비즈니스 알쓸 신작 계속 시리즈로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